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 대응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방 교부세율을 높이는 등 재정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경남 진주성 복원과 남부 내륙철도 2030년 완공 등 지역 공약도 13일 발표된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경남을 동북아 우주항공산업 허브이자 방산글로벌 지포 집적지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사천시는 대통령 공약을 근거로 특별법 제정 등 다음 단계를 밟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8기 4년차를 맞은 경남도도 우주항공청에 국방부, 산업부 기능까지 결집하고 항우연, 천문연 분원 유치를 통해 관련 산업을 키워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수도권 1극 체제 대응과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예고했습니다. 경남의 강타한 폭우로 농경지 3,900헥타르가 침수되고 전국적으로 9,800만 평의 농작물이 물에 잠기며 수확 직전 작물 폐기가 속출했습니다. 폭우에 이어 폭염까지 겹치며 배추 상추 가격이 전년 대비 40% 이상 오르는 등 소비자 체감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6월 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가 25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주시는 이를 계기로 월화산 숲속의 진주를 향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 정원 속의 진주 브랜드를 구축하고 국제정원 예술 박람회까지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 초청에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적극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의 역할도 커질 방침입니다. 진주성 복원 등 서부 경남의 수건 사업도 국정과제로 반영됐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 대응을 위해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적극 이양하기로 한 정부. 구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고 지방 교부세율도 높이는데 제3차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질적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 제한적이었던 지방시대위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균형발전 관련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범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회계에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하도록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기준 14조 7천억 원이 편성된 지특회계 규모도 확대될 전망인데 세부 분야의 초광역권 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이른바 5극 3특 전략을 김경수 위원장이 적극 추진하는 데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지역 공약 사업도 국정과제에 반영됐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는 진주성 복원 사업과 남부 내륙철도 2030년 완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주성은 이름을 명시를 했습니다. 임진왜란 3대 첩 중에 하나이니만큼 좀 상징성이 크다. 2030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기존의 예산에 삭감 없이. 다만 경남도 7대 공약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위치가 창원으로 반영돼 경쟁 중이던 진주시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지역 공약은 지방시대위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이행을 돕고 국가 균형 성장 종합계획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13일 발표됐습니다. 경남도와 사천시가 현안으로 내세웠던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은 반영되지 못했는데요. 사천시는 대통령 공약에는 관련 내용이 있었던 만큼 경남도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경남을 동북아 우주항공 산업의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진행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 7대 공약에 경남의 신선장동력 육성이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경남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 반영된 겁니다. 사천과 진주에 걸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시킴으로써 경남을 동북아 우주항공 산업의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것.
또 경남을 글로벌 G4, 세계 4강의 방산 집적지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주항공과 방산기업이 밀집된 데다 우주항공청이 자리한 사천 지역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새로운 동력원이 생긴 셈입니다. 다만 경남 주력 산업인 우주항공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은 국정과제에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약을 근거로 해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관계라든지 해가지고 경남도와 공동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123대 국정과제에는 AI와 재생에너지 등의 핵심 산업만 포함되고 우주항공이라는 글자는 시도별 공약에만 있어 주력 과제로 추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국정과제안이 확정된 정책안이 아니라 수정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국정과제에 우주항공 관련 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과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우주항공 산업 육성부터 행정 통합까지 굵직한 현안 사업이 산적한 경남도. 서경방송 창사 28주년을 맞아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민선 8기 경남도정 향후 계획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지정된 우주항공의 날. 우주청이 있는 사천에서 올해 우주항공의 날 첫 기념식이 열리긴 했지만 당초 과천에서 개최가 예정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국회에서 우주청 핵심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해 우주청 위상과 기능 약화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경남도 역시 우주청 기능과 위상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과기부뿐만 아니라 국방부나 산업부 등 타 부처가 갖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 기능까지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갖고 있는 연구개발 기능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이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이전하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고 최소한 분원이라도 사천에 와서 그 우주항공청의 연구 기능을 뒷받침해야 될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경남도가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과 남해안 개발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는 데엔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도 한몫합니다.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건데 부산시와의 행정통합 추진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개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쳐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다만 관이 주도하는 하향식이 아닌 두 시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결정을 따르는 상향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공론화 과정이 이번 행정통합의 핵심. 여론조사를 해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미 구상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구상안하고 또 이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결국은 법률안으로서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안까지. 이 밖에 자연재난 대응 체계 재정비와 경제 수도 도약을 위한 계획 등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살펴본 민선 8기 경남도정의 지난 3년과 남은 1년. 창사특집 SCS 특별대담 경남을 묻다 도지사가 답하다 편은 서경방송 채널 8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지난 6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주시가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일부를 선지급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난지원금 28억 원 중 주택 침수 피해 세대와 피해 규모가 큰 소상공인에게 5억 5천만 원을 우선 지원하는 겁니다. 시는 농업, 임업 분야 피해액 약 22억 원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동군이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하우스 신축과 고설 재배시설 설치를 위한 대출에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하동군 자체 예산 20억 원과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15억 원을 합친 총 35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농가당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오는 21일까지 해당 읍면 산업경제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며 올해 말까지 휴업 중이던 하동 한국병원이 폐업했습니다.
하동군에 따르면 하동 한국병원은 지난달 23일 폐업 신고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휴업에 들어간 병원 측은 재개업을 준비했으나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은 입원 환자가 없는 상태여서 이번 폐업으로 전원 등 긴급 상황은 없었습니다. 한편 병원 직원 가운데 일부는 아직까지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립 남해대학이 13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경남도의 지정에 따라 남해대학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15회차 총 65시간의 남해 시민정원사 양성교육과정 기초반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원예 조경과 강의실과 실습실 등에서 진행되며 주요 분야는 정원 식물 이해와 정원 조성 방법 등입니다. 대학 측은 자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더 많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2025 코리아 인비테이셔널 진주 국제 여자 배구 대회에 출전한 대한민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을 격려했습니다. 조 시장은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를 찾아 환영의 뜻을 전하며 대회 기간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 유튜브 채널 화력조선이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11월 화력조선 시즌1이 첫 공개된 이후 4년 7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건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39개 국립문화 기반 시설 가운데 최초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이용자 조사를 통해 유튜브 채널로 진주박물관을 알게 됐다는 응답이 63%, 실제 방문으로 이뤄진 사례가 9.2%에 달했다며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천 축협과 용현농협이 농협 창립 기념식에서 총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총화상은 농협중앙회가 지역사회 공헌 및 인하 단결 등을 종합심사에 수여하는 농협 최고 영예상입니다. 이와 함께 정동농협조합원인 차종환 최도선 부부는 새 농민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버섯 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 기술을 공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남해군이 양식어류 긴급 방류에 나섰습니다. 이번 방류는 도내 전 해역으로 고수온주의보가 확대됨에 따라 양식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방류 규모는 조피볼락 등 56만 마리로 군은 고수온주의보 확대 이전 전 양식어가에 대한 방류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을 위해 긴급 확보한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예산을 양식어가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폭우로 경남 곳곳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며 농산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대거 폐기되는가 하면 잇따른 폭염에 과일과 채소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밥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지난 폭우로 인해 딸기 재배 하우스는 폭격을 맞은 듯 쑥대밭이 됐습니다. 쌀 농경지도 온전치 못합니다. 불어난 둑이 터지며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농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쓸려가가지고 자갈 남아있는 부분, 또 언덕 무너지는 부분. 이번 폭우로 경남에서만 3,900헥타르의 농경지가 잠겼고 전국적으로는 9,800만 평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됐습니다. 농산지가 휩쓸리다 보니 소비시장도 불안합니다. 물가 상승을 피하지 못하며 과일과 채소값이 금값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많이 싼 줄 알았는데 비도 오고 해서 그런지 엄청 배로 올란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과일값이 많이 비싸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장을 많이 보긴 하는데 요즘 과일값이나 채소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냉동식품 위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은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폭염이나 폭우 이후에 좀 과일을 사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오른 느낌이라서 사기가 조금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은 한 통에 평균 3만 원까지 오르고 수해 피해 직격탄을 맞은 논과 벼로 인해 쌀값도 들썩이며 밥상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와 상추 가격은 전년 대비 40% 넘게 올랐고 깻잎은 38%, 대파는 68%,
수박은 41% 상승했습니다. 더불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도 3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따른 이상기후에 식재료 공급 차질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장바구니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진주경찰서가 13일 하대지구대 이전 신축을 기념하는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신축된 하대지구대는 약 120평 규모의 지상 2층 구조로 보안 방범시설과 주민 친화형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찰서는 이번 지구대 이전 신축으로 지역 치안 서비스 향상과 직원 복지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한동안 휴장했던 진주 올밤 토요 야시장이 오늘 16일 재개장합니다. 휴식기를 마친 야시장은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농계시장 아케이드 구간에서 열립니다. 야시장에선 12개의 먹거리와 함께 버스킹 공연, 거리 노래방 등 풍성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삼천군이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발표한 2025 여행자 현지인의 국내 여행지 평가 및 추천에서 다수 부분에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전국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삼천군은 산 계곡 2위, 캠핑 야영 3위, 농산물 5위, 지역 축제 8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산 계곡 부문에서 지리산 둘레길과 대원사 계곡이 80.6% 추천률을 기록했고 지리산 청왕봉 중상리 코스는 등산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6월 진주에서 열렸던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규 진주시장과 함께 정원문화도시로 나아가려는 진주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올해 6월이었죠. 진주에서 열린 정원산업박람회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정원도시로서 우리 진주시의 잠재력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행사였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한 개 도시를 선정을 해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라는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사실은 2023년, 2024년에 숲속의 진주에서 자체적인 정원 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높이 평가를 해 주셨던 것 같고 특히 우리 진주시가 장소 신청을 한 곳이 초전공원과 숲속의 진주인데 이 두 곳이 다 생명이 재탄생된 그런 곳입니다. 아마 이런 상징성 때문에 우리 진주를 선정해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진행이 됐죠. 41만 명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41만 명이요? 네네. 그리고 이것을 경제적 효과로 분석을 하니까 25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지역 경제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의 특징이라면은 시민 정원사님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우리 진주시 관내의 기관 단체들에서 우리 진주시와 MOU를 맺고 이런 이 정원산업박람회에 같이 참여를 해 주신 거죠. 다소 저희들 입장에서 좀 아쉽다면은 행사 기간 동안에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실 만한 분들이 다 못 오신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요. 또 행사장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조금 혼잡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점도 좀 불편한 점이 아쉽고 진주시의 조경회사 관련 회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좀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참여를 안 한 이 부분도 있어서 이런 점들
앞으로 저희들이 또 추가적인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때 보완을 해가면서 또 방문객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진주시가 정원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 특히 월화산 숲속의 진주를 지방정원 그리고 국가정원으로 지정받는다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진주시는 2021년부터 관련 조례를 만들고 지방정원 국가정원 등록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쭉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2024년에는 지방정원 예정지로 공식적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정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3년 정도는 평가의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국가정원을 위한 일들을 잘 추진을 해서 2029년 그리고 아니면은 2030년 정도는 국가정원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진주시가 정원 속의 진주 그리고 진주 같은 정원 새로운 도시의 브랜드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정원 문화의 확산으로 다른 자치단체들도 사실 정원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네.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경쟁이 사실 치열한데요. 네. 진주가 가진 진주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우리 진주의 장점이라면 산으로 도심지가 이렇게 잘 둘러싸여 있고 또 그 가운데로 남강이 아름답게 흐르고 있죠. 네. 이 자연 경관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을 자꾸 형성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행히 또 우리 진주가 문화예술 도시로서 역사 도시로서의 이름을 유지를 해왔고요. 네. 더군다나 초전공원과 숲속의 진주는 아픔이 있는 곳을 다시 생명을 얻게 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발전을 시킬 경우에는 그런 자연환경, 진주의 문화예술적 어떤 얘기들, 장소적인 특수성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또 사람들의 관심을 한참 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정원 문화로서 시민들께 저변이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그분들 교육도 앞으로 많이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결국에는 문화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산업적으로 정원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식물 종자 유통이라든지 재배라든지 또 관련되는 정원 재료, 소재 개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요. 정원 디자인에 대한 분야도 앞으로 개발을 더 해 나가야 되는 분야로서 이런 것들이 다 시줄 날줄이 된다면은 산업으로 성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2027년도에는 철도문화공원 만경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정원 예술 박람회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세계 유수의 정원 예술가들 또 세계의 유명한 종묘 회사들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진주가 정원문화도시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내리던 비가 그치고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미뤄뒀던 세차하시면 효과가 길게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가 매우 높으니까요. 한낮에는 냉방을 통해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에 맑거나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23도, 하동 24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3도 분포 전망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부산 26도, 제주 27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은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3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21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안개가 조금 끼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특별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도 34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에 무리한 바깥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